골다공증에 카페인이 안 좋다는 말 많이 들어보셨죠? 자연스럽게 커피가 떠오릅니다. 전 세계 사람들이 섭취하는 카페인의 절반 이상이 커피를 통해 입으로 들어갑니다. 커피 섭취량은 하루 평균 한두 잔이니까 커피를 통해 카페인을 하루 110에서 260mg 먹는 셈이죠. 참고로 마시는 차나 탄산음료, 에너지 드링크에도 카페인이 들어갑니다. 그러면 뼈 건강을 위해 커피나 차를 마시지 말아야 될까요? 이번 영상의 순서는요, 카페인이 뼈에 안 좋을 것이라고 추측하는 기전 세 가지를 먼저 알려드리고요, 커피의 골다공증에 대한 진짜 효과를 우리나라 연구와 종합 분석, 그리고 가장 최근의 연구들을 통해 알려드릴 겁니다. 마지막으로 마시는 차의 효과를 알아보고 커피와 차의 뼈 건강 기전에 대해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카페인이 뼈 건강에 안 좋을 것이라는 생각은 세포나 동물 실험에서 확인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기전 때문입니다. 첫 번째, 카페인은 소변을 통해 칼슘을 몸 밖으로 더 많이 빠져나가게 합니다. 두 번째, 뼈를 만들어주는 조골세포, 오스테오블라스트 들어보셨죠? 이 조골세포에 있는 비타민 D 수용체를 줄여버림으로써 비타민 D가 뼈에 제대로 작용하지 못하게 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기전은 아데노신의 작용을 막아버리는 건데요. 참고로 아데노신이 뇌에 가서 붙으면 이제 잘 시간이야 하고 졸음이 와요. 그런데 카페인이 아데노신의 작용을 방해하니까 커피를 마시면 졸음이 달아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아데노신이 조골세포를 도와서 뼈를 잘 만들게 해줍니다. 카페인이 이걸 막아버리니까 골다공증에 치명적이라고 추측할 수 있겠죠. 기전을 살펴보았으면 실제로 벌어지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실제 결과를 보지 않고 기전만으로 결론 짓는다면 바로 탁상 행정이 되는 거예요. 첫 번째 예를 들죠. 스웨덴은 카페인을 가장 많이 먹는 나라 중 하나예요. 그래서 골다공증 환자도 많고 대퇴부 골절 환자도 많습니다. 그런데 이게 카페인 때문만일까? 한 가지 추측은 스웨덴은 겨울도 길고 햇빛을 잘 볼 수 없는 나라죠. 두 번째 예는 35년 전 오래된 미국 연구 결과입니다. 하루에 커피 두 잔 혹은 녹차나 홍차 네 잔까지는 괜찮아요. 근데 그 이상 마시면 대퇴부 골절이 70%더 잘 생겼습니다. 그런데 이 연구에 제한점이 있습니다. 칼슘 섭취량과 운동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최신 연구들을 살필 필요가 있죠. 우리나라 연구 두 개를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폐경전 젊은 여성들입니다. 하루 한 잔, 두 잔, 세 잔의 커피 모두 골밀도 감소와 상관없었습니다. 두 번째 연구는 4,000명의 폐경 후 여성들을 조사했어요. 커피를 안 마시는 경우보다 하루 두 잔 마시면 골다공증에 36%덜 걸렸습니다. 아니, 더 걸린 게 아니라고요. 그래서 결론이 이렇습니다. 커피는 골다공증에 대해 보호 효과가 있을지도 모른다. 다만 이 두 연구는 단면 연구였습니다. 시간차를 두고 보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 골다공증에 안 걸린 사람들이 커피를 즐겨 마셔서 생긴 결과일 수도 있겠죠. 자, 이제 3년 전에 출판된 따끈따끈한 최근 메타 분석을 봅시다. 시간차를 두고 본 코호트 연구만을 모아서 봤고요. 커피를 많이 마셔도 대퇴부 골절을 포함해서 전체 골절을 10% 이상 예방해 주었습니다. 다만 통계적인 의미는 없었어요. 하지만 적어도 커피 많이 마시니까 뼈가 잘 상하겠지는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루 커피 섭취량을 한 잔, 두 잔에서 세 잔, 네 잔, 그리고 9잔 이상으로 이렇게 네 가지로 나누어 봤어요. 그랬더니 한 잔에서 네 잔은 대략 10%의 대퇴부골절 감소 효과가 있었습니다. 심지어 9잔 이상도 대퇴부골절이 의미 있게 증가하지는 않았어요. 이것을 그래프로 나타내면 하루 2.5잔까지가 가장 좋았고 그 이상은 뼈 건강에서 손해를 보게 되죠. 이 메타 분석의 결과는 남녀 차이 없이 똑같이 적용됩니다. 다만 저자들은 하루 4잔까지 괜찮다고 하는데 3잔 이상 마시면 특이하게 아시아 사람들에서 골절 위험이 더 증가했습니다. 제가 수명 연장, 심혈관병, 그리고 암, 치매에 대해 커피 하루 한두 잔이 최적이라고 말씀드렸었어요. 그런데 이 영상을 만들기 전까지 골다공증 쪽으로는 안 좋을 것이라고 철석같이 믿었습니다. 하지만 오늘부로 커피의 골다공증에 대한 저의 가이드라인을 바꿉니다. 역시 하루 한두 잔이 가장 좋습니다.
이번에는 골절 말고 골밀도 쪽으로 살펴볼까요? 불과 4개월 전에 발표된 최신 메타 분석을 봅시다. 커피를 하루 한 잔 이상 마시면 골다공증에 걸릴 위험이 22% 감소했어요. 비록 코호트 연구 두 개만 본 것이라서 아직 자료가 더 필요하지만요. 그러면 커피가 어떻게 뼈 건강을 챙겨주는지 세 가지 이유를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커피는 여성 호르몬의 일종인 에스트로겐 효과가 있습니다. 또 다른 여성 호르몬인 프로게스테론과의 균형을 가져다 주어서 뼈 건강에 일조한다는 겁니다. 두 번째, 커피는 폴리페놀이 풍부해서 만성 염증에 대항하는 효과를 보입니다. 염증은 바로 골다공증을 불러오는 주요 기전이죠. 세 번째, 카페인의 특정 대사물이 뼈 건강을 좋게 할 수 있습니다. 다소 충격적이죠. 저도 이제까지 당연히 '카페인은 뼈에 안 좋겠지.' 하고 생각했었거든요. 그런데 카페인 대사산물 중에 세 가지가 있어요. 이름하여 AFMU, 3 하이드록시 히프레이트, 트리고넬린. 이 세 가지 물질들이 칼슘을 몸 안에 더 머무르게 해서 골밀도를 개선시켜 줄 수 있다고 합니다. 뼈 건강 때문에 커피에 카페인을 너무 멀리할 필요가 없다는 것은 1년 전에 발표된 영국 연구를 보면 됩니다. 50만 명을 13년 동안 조사한 코호트 연구니까 상당한 수준의 논문이에요. 우선 주된 결과부터 보시면 역시 커피 하루 한두 잔이 가장 골다공증 예방 효과가 큰 섭취량이었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여성보다 남성에서 젊은 경우보다 60대 이상에서 활동량이 더 클 때, 술이나 담배를 마실 때 커피의 뼈 보호 효과가 더 컸다는 겁니다. 자, 우리나라에서도 방대하게 연구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커피 종류별로 분석한 바로 이 그래프 보시죠. 카페인이 듬뿍 들어간 커피가 26%로 골다공증 예방 효과가 가장 컸습니다. 하루 한두 잔 기준으로요. 하다못해 인스턴트 커피도 10%의 효과가 있네요. 그런데 말입니다. 디카페인 커피의 결과 보십시오. 골다공증에 효과가 없었습니다. 와, 정말 저도 놀랐어요. 이왕 카페인에 대해 말씀드리는 김에 차에 대해서도 알아봅시다. 녹차나 홍차 200ml에 카페인이 40mg 정도 들어있다고 보면 되죠. 커피보다는 적습니다. 골다공증에 대해서는 어떨까요? 아까 보셨던 4개월 전 출판된 메타 분석 결과 차를 하루 한 잔 이상 마시면 골다공증 13% 예방됩니다. 커피가 가진 22% 효과보다는 적지만 역시 뼈 건강에 도움이 됩니다. 그 기전은 무엇일까? 차에는 카페인만 있는 것이 아니죠. 폴리페놀의 일종인 카테킨이 풍부합니다. 이 물질이 체내에서 항산화 작용을 나타냄과 동시에 활성산소 제거 기능을 발휘해요. 이 기전들 전부 골다공증과 연결되죠. 아까 영국인 50만 명 조사한 연구 있죠? 커피 말고 차 섭취에 대해서도 살펴보았어요. 역시나 차도 커피처럼 하루 한두 잔 마시는 것이 가장 좋았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결과는요. 커피와 차의 시너지 효과입니다. 그래프 보시면 커피만 마시거나 차만 마시는 것보다 두 가지를 한꺼번에 즐기는 것이 골다공증 예방에 더 좋았습니다. 그리고 황금 비율은 역시 둘 다 하루 한두 잔 같이 마시는 것이었어요. 효과 크기는 32%였습니다. 카페인과 카테킨의 혼합 상승 효과라고 보면 됩니다. 정리해 봅시다. 커피에 카페인이 들어있다고 뼈에 안 좋겠지. 틀린 판단이었습니다. 하루 한두 잔 즐기시되 디카페인을 위주로 마시면 안 됩니다. 또한 녹차도 같이 하루 한두 잔 곁들여 주세요. 자, 오늘은 커피가 뼈에 오히려 더 좋을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살루스.